한때는 만사형통이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대 때 형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아니면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형님을 통해야 된다 해서 만사형통이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만사형통의 시대가 아닌 만사임통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임이라는 것은 뭐 이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종석 비서실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님일 수도 있고, 또 김정은 북쪽을 향한 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사형통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만사임통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스콧 스나이드라는 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외교협회에서 전문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또 코리아 재단과 관련돼서 아세아 재단과 관련돼서 2년간 한국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한 20여 년 전에 같이 프로젝트도 같이 해본 적이 있고 한데, 지금 중국 외교에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좀 따가운 얘기입니다. 한국은 주니어 파트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니어 파트너라는 것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고, 시니어로부터 혹은 페이트론으로부터, 후원자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마음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에 그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 뮤추얼이라고 하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뮤추얼은 대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뜻입니다. 상호적.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하나를 주면 이쪽도 하나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호 협력할 때 뮤추얼입니다. 그게 꼭 파트너의 레벨이라든가 파트너의 힘이라든가 역량이 같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특히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은 우리의 대등한 파트너고 맞먹는 파트너고, 미국하고 우리의 국력도 맞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선택권은 미국을 파트너로서 버리고 중국을 향해 중국 쪽을 손을 내밀어도 큰 문제가 없다.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라는 거죠. 주니어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계속 하려면 시니어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파트너십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읽고 같이 협력해 갈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외국에서 보나 국내에서 보나 이 외교가 중국 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럼 이 청와대가 기가 멀어서, 그리고 혹은 무식해서 이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임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사임통입니다. 임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원래 본인이 가슴에 새길 이 경구는 이불변 억만변이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철학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도 이 경구를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를 국정을 끌어가는 지원자로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불변 억만변을 임 실장이 얘기했을 때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물론 충성심이겠죠. 내가 모시는 어른이 국가를 위해서 5,125만 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밤낮 고심을 하니까 그분이 고심하는 만큼 나도 따라가는 이 마음의 충성심에 변함이 없이 당신께서 대응하시는 데 대해서 나도 항상 손발이 되겠다. 옆에서. 이런 충성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목표는 바꾸지 말고 대응 전략은 망가지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 호치민 소위 말하는 공산당 지도자가 좋아했던 전략이랍니다. 목표는 바꾸지 말고 망가지 전술로 대응하자. 목표를 위해서는 당면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쓰는 게 좋다. 그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가 저는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임 실장이 지금 끌고 가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이 목표는 그들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평등한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로 끌고 가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하면 되죠. 그래서 헌법도 지금 평등한 민주주의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남북 문제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쪽이라면 손을 벌리자. 중국이 거기에 도움을 줄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은 사실은 방해꾼 내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만 가지 전략 전술을 동원하는 해 가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그럼 왜 이불변 억만변? 목표는 그대로 두되 만 가지 변화에 대해 대응하자.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가 대응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만 가지 전략을 다 써도 우리 목표의 손상을 전혀 입지 않고 보수들이 뭐라고 해도 대응할 수 있다. 너무나 지리멸렬하고 보수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고 보수가 근본적인 탄탄한 시멘트 같은 바닥을 만들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시작이라도 해주면 두려울 텐데 별로 그런 보수에 대한 위협감을 전혀 안 느끼고, 나쁘게 말하면은 임 실장이 볼 때 오만이죠. 자만이죠. 근데 그 오만과 자만이 택도 없는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보수를 보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도 우리가 이미 지난 9년 동안 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구상하고 또 구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놓은 그런 계획, 목표를 가는 데는 전력도 떨어짐이 없고 정신력도 떨어짐이 없고 상대방을 격파할 의지에도 떨어짐이 없다.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불변 억만변이라는 이 경구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니까 스콧 스나이더나 꼭 이름을 들어서 닥터 스나이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에 많은 한미 간의 전문가나 분석가나 연구원이나 외교관이나 미 의회가나 한국과 미국과의 전문가라는 사람마다 모두가 하는 얘기가 한미 관계가 뭔가 삐뚤어지고 있다. 불편하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꿈을 다르게 꾸고 있다.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수없이. 그런데 이 정부는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주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정부는
대통령의 안보특보 몇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줄여가지고 축소하고 연장하고 시간을 연장이 아니라 연기해서 결국 8월달 훈련까지 합체가 하나로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던진 겁니다. 그냥 쿡 찔러본 게 아니라 찔러봤는데 보수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설사 대응이 나왔다 해도 그 단칼에 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스나이더 박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북한의 평화 공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지금 평화적인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남측의 생각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다. 국내에서는 그게 맞받아쳐서 바로 주자 말자 바로 받아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물론 그렇게 용어를 쓰지는 않았고 그거를 아직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2000년에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오는 시간 동안 9번이나 입장을 하면서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갔지만 동계올림픽처럼 우리가 주최하는 올림픽에서 태극기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안 들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갈 상황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임 실장님께서 UAE를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왔지만 왜 갔느냐? 사실 특사도 아니고 밀사도 아닙니다. 가는 형식은 밀사였죠. 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알려졌으니까. 왜 갔느냐? 청와대에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 설명 4번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뭔지 모릅니다. 아리송합니다. 며칠 후 UAE에서 사실 바카라 원자로 건설과 그것을 총책임진 칼둔 의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원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세자와 가깝게 그 나라의 재정을 기획하는데 핵심 주자입니다. 이것이 군사협력 때문에 그랬다, 또는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한테 찍혔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것이 잘못돼가 고치러 갔다, 아니면 군사협력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했는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저쪽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러 갔다. 여러 가지의 변명, 설명, 해명 나오지만 진짜 뭔지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만가지 전략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자신 있어 라는 겁니다. 대답 안 해도 어떤 여론이, 언론이 공격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태극기 집회 후원했다고? 그 집회 회원들, 공식적인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 학생들, 직장인들이 3만원, 5만원, 10만원 지원했다고? 개인정보를 다 뒤져요? 이게 무슨 공산국가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총동원된 총연인원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촛불 집회 참가자도 계좌를 다 뒤져야죠. 그들도 다 후원을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꼭 진보만 아닙니다. 많은 보수들도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보자 생각으로 태극기 집회를 간 사람도 있지만 촛불 집회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국가 정책 차원에, 이게 뭡니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익이 됩니까?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폐청산도 아니에요. 이거 다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 가지 전략을 써도 보수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타파하거나 그 목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능력이 없다라는 자신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신감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님께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10명의 전대협 회장들을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적인 자리에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내 행정관으로 자리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 대통령 이 신문 지면에 나올 때 웃음을 보면은 누가 그렇게 홍보해서 도움을 주는지 몰라도 웃으실 때에 이빨 개수가 나오는 숫자가 항상 똑같습니다. 입술과 입술 사이 열려지는 거리도 비슷합니다. 연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자 구름 위에 서 있는 선녀처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통을 안 된다. 소통이 안 돼. 답답해서 당신 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 좀 해라 였는데 이 정부는 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쇼를 합니다. 그래서 쇼통이라고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웃지 못할 희화화도 나옵니다. 희화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 쇼통이 불통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 홍보할 때 울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인품이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사과한다? 그럼 한일 간의 이 소위 말하는 위안부 합의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공개적인 사진과 공개적인 용어를 내는 건 일본한테 엿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덕이 뭘까요?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본을 붙들고 앉아가 정상회담하든 실무회담을 할 때에 우리가 덕이 되는 다른 카드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저는 이 문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으셨다. 눈물을 보여셨다. 그런 기사를 벌써 4건이나 읽었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는 하나의 훌륭한 전략인지 모르지만 따뜻한 대통령으로, 인간적인 대통령으로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참 유약하고 취약하고, 유약이라는 용어는 싫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30분 대화를 전화통화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뭡니까? 이제 북쪽에 대해서 유약한 대화만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대화가 스스로 유약한 대화라는 걸 인정하시네요. (5,100만) 이상이 대통령에 기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걸 기대고 있는데 북쪽에는 맨날 저 자세로 대화합시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진짜 5천만의, 그리고 진짜 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눈물이 없고
배가 뒤집어지고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만나고 거기에서 보인 눈물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홍보거리로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눈물 보이는 것을 홍보거리로 쓰자고 내놓은 뒤에 있는 브레인들, 그게 10,000가지 전략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10,000가지 전략 중에 몇 가지겠죠. 모두의 가슴을 살까요? 스나이드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스스로가 이미 북한에게 위험한, 북한이 내미는 카드, 사실 자기들이 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한미 군사훈련을 3월 초순 내지 중순에 시작한 것을 3월 말 내지 4월 초순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훈련까지 합치다 보면은 보통 그 훈련이 키리졸버에 소위 말하는 PX, 모의실험, 도상훈련과 독수리훈련 60일간을 합치면 2달 반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거의 8월 훈련 따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로 합치자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 안보, 외교, 통일 특보가 한 대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또 다른 전략이겠죠. 목표는 변하지 않고. 만사 형통이라고 비꼬고 형님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때는 국가 안보와 국가의 건국 이념과 국가의 헌법을 흔들면서까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본 외교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설의 문제라든가 4대강의 문제라든가 적은 문제는 아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헌법 자체도 근간을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평등한 민주주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등한 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가장 평등한 민주주의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DPRK가 뭐의 약자입니까?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of Korea예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가장 민주적인 인민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민주적이려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가장 평등해야 됩니다. 캐피탈리즘,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평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는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애쓰자는 그 차원에서의 평등이지 숫자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그 평등한 민주주의를 하자. 평등한 민주주의의 근간 통일하자. 북한 통일 이론이 바로 평등한 민주주의의 근간 통일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 이런 모든 전략, 10,000가지 전략과 전술로 문 대통령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주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원하는 대로의 국가정책, 지금 기업인들이 죽는 소리를 밤낮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체제로 하면 우리 기업 경영 못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목표니까 중간과정 어렵더라도 참아. 두고 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한다는 걸. 누가 잘합니까?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난 뒤에 잘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린 97년 이미 겪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관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신문에 나는 게 어딥니까? 뭡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 됐고 아르헨티나를 봐라. 세계 최부국이 될 수 있는 최부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원을 갖고도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이 꼴이 됐다. 사실 필리핀도 보십시오. 한국전쟁이 났을 때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여 년이 지나고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 Give me dollar, give me dollar. 맨발에 다 떨어진 티셔츠 흰색이 완전히 회색이 될 정도로 문지를 뒤집으신 애들이 치프니 거기서 나온 뭐 필리핀 자동차로 해서 이건 뭐 알루미늄 가지고 대충 만드는 거기에 줄줄 따라 맨발로 따라오면서 $1를 돌라고 고함지는 게 필리핀의 현실이었어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필리핀 의회에서 앉아가 찢고 뽑고 싸우다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다 나가라. 우리는 자유국가를 하겠고 독자적인 국방을 하겠다. 쫄딱 망했어요. 더 거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미국에게 5개 기지 쓰도록 내주고 또 러시아하고도 기지 쓸 수 있는 계약을 맺고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와가. 베트남을 보세요. 철천지 원수인 미국하고 지금 아시아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연 2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은 후에. 걔들이 골벼서 거짓해요? 생각이 없어 거짓합니까? 자, 시대가 만사 임통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미시여 이 나라의 발전과 영광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만사가 형통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형의 동생아우의 형이 아니고 좋을 형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게 저의 원래의 소망입니다. 무술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제가 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유튜브 면에 보면은 페북에서는 좋아요 유튜브 면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